XSFM입니다. PODERA 펌, 염색, 드라이로 인한 모발 극손상 걱정이시죠? 새로 나온 빅그린 데미지 케어 헤어 에센스. 겉으로만 나아지는 실리콘 코팅은 이제 그만. 12가지 프리미엄 식물 유래 성분이 모발 안부터 차오르는 건강함으로 볼륨과 윤기를 살려줘요. Big Green 건강하고 촉촉한 머릿결. 빅그린 데미지 케어 헤어 에센스. 자, 네. 홍소림 씨의 사연입니다. 네, 종교 카테고리라고요.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형 안승준님, 홍소림 인사드립니다. 저는 게임 회사를 다니고 있고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36살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달에 겪은 일을 두 분과 전 세계의 모든 요파시 애청자분들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괄호 네. 열고 바람과는 달리 90% 확률로 유형만 괴로워하며 읽으시겠죠. 괄호 닫고. 네. 90% 아니고요. 한 네. 4, 5%의 수렴하고요. 네. 네. 뚫으셨어요. 네. 지난달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저는 작은 모바일 게임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동갑내기 사장님의 배려로 육아를 위해 오후 4시 30분이면 칼퇴근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하는 회식에 단 한 번도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이런 복이 있나 하시겠지만 저는 막상 아이들 때문에 매번 열애가 되는 것이 은근 서운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좀 적게 해야 고맙지 안 하면 또 그렇죠. 속상하고 그런가 네, 봐요. 네. 네. 본인도 회식 핑계 대고 어느 때는 좀 이렇게 어울리고 싶으실 텐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홍소리 씨 이제 들어가시고요 이러면은. 맞아. 네. 맞아. 그런데 지난달 있었던 회식이 저의 참석을 위해 낮 2시부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우습게도 낮 2시에 시작한 회식이 바로 제가 그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된 이유가 될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시간 30분 동안 먹고 싶은 것을 모두 먹고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했죠. 네. 제가 집에 가려고 식당에서 나온 시간은 4시 40분. 제가 마신 술은 소맥 4잔. 함께 먹은 고기 냄새 풀풀. 오전에 내리던 비는 계속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하는 시간이 10분 지나 있었습니다. 네. 평소 집까지 지하철 타고 가면 1시간 30분이 걸리고 차로는 1시간이면 아이고 힘드시네. 네. 가니 제가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했죠. 네. 큰 길로 나와 잡아탄 택시 기사님은 아주 유쾌한 분이셨습니다. 네.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하자 밝은 새댁이라며 몇 마디 칭찬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그러나 택시에 탄 후 10분도 지나지 않아 그 기사님은 제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새댁, 인간의 조상이 누군지 알아? 범상치 않습니다. 저도 뭐 택시 타면서 많은 질문을 들어봤지만 인간의 조상이 누군지 알아? 그럼 저 앞에서 내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하지만 홍소리 씨는 알았던 거예요. 홍소리 네. 씨는 이 기사님은 진화론자인가 창조론자인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저는 순간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망설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자 기사님께서 새댁 교회 다녀? 아니요. 그럼 인간의 조상이 누군지 말 못해? 말 못해. 말 못해? 나는 교회 안 다닌 지 오래됐어. 그냥 편하게 말해봐요. 라고 기사님은 별일 아니라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는 종교는 인간의 정신적인 안위를 위해 혹은 개인의 수양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네네. 딱히 인간의 조상까지는 고민 안 했는데 네안데르탈인 뭐 그런 식으로 말하면 원숭이가 조상이냐 하실 것 같고 심지어 이제 네안데르탈인은 그 중에서도 네. 인간의 조상이 아닌 거를 선택하겠어요. 다른 종이죠 사실은. 네. 참고로 이분은 미대생입니다. 이게 종족 비하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미대생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네네. 네. 아예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미생물? 정확한 답이네요. 그렇죠. 네. 뭐라고? 안 들려요. 크게 좀 말해봐. 네. 말하는 저조차 제가 바보스럽게 느껴졌지만 저는 좀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생물이요. 그러자 기사님은 황당하다는 듯이 네. 인간의 조상이 미생물이라고 생각한다고? 작은 거? 정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는 술 기운에 기분 좋게 인사했던 게 잘못인가. 그 대답을 왜 했나. 등의 생각을 하면서도 이미 말해버린 거니 밀고 나가자는 생각에 네!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자 기사님이 이봐요 새댁. 오늘 새댁이 나를 만난 건 천운이야. 네. 생각하기에 따라 네. 엄청나게 빠른 진행이죠.
이해는 됩니다만 이런 경우를 겪어본 적이 없진 않으니까. 근데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물어봤다가 생각해 보니까 네. 제가 겪었다고 말하는 게 택시에서 겪은 건 아니에요. 길에서 겪었지. 네. 택시는 이런 일이 네네. 하시더니 세대 감람나무 알아? 감람나무 하시는 겁니다. 네네. 다행인지 부터가 일단 사연을 쓰실 분의 조건이 된 그렇죠. 거죠. 네, 조건이. 오지게 착해요. 네. 이관희 씨하고 비슷해요. 저는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에서 다녔고 교회도 한 2, 3년 다녔던 경험이 있어 네. 어디선가 그런 나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들어본 적 있어요. 했습니다. 안다고 하면 덜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 말이었지만 그럴 리가 없죠. 이미 이야기 흥에 취하신 기사님은 말씀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한참을 감람나무에 대해 말씀하시던 기사님이 제가 흥미가 없어하는 것 같자 갑자기 룸미러를 제 얼굴이 보이도록 맞추시고는 네네. 세대고래 36이지 네. 하시는 겁니다. 건성으로 네. 그래요. 대답하던 저는 기사님의 돌발 질문에 무조건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네네. 왠지 맞다고 하면 지는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그 소소한 전투의 승패만 생각하고 계시고 네.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걸 모르고 계세요. 그렇죠. 네. 네.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네, 맞아요. 네. 이미 어쨌든 기사님의 프레임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는 괜찮아요. 전혀 모르고 소소하게 반항하고 있는 거죠. 36이고 아니고 뭔 상관이야? 말해놓고 보니 뭐 이런 걸 숨기나 했지만 그럼 81년생 맞지? 내가 이런 건 잘 맞춰 척하면 척이야. 네. 하는 기사님의 말씀에 어차피 난 질 거였구나 하며 띠는 물어보지 마시길 속으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네. 기사님이 띠는 안 물어볼 거예요. 왜냐면 알아냈잖아요. 그렇죠. 이 지기 좋은 인물. 잠깐의 침묵이 이어지고 이제 끝났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사님이 내 손을 잡아봐요 하시는 겁니다. 네. 이미 손은 제 코앞에 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침부터 내린 비 때문에 도로에는 차가 한가득이어서 네. 기사님은 마음 놓고 저에게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차가 막혀있기 때문에. 매몰차게 거절할 수도 없고 난감해하고 있는데 뭐 어때 나도 결혼했어 안 잡아가 라고 하시며 다시 한번 권하시는 겁니다. 아 진짜 특이하다. 저는 유부남 안심론 네, 그런 거죠. 유부남은 안심해도 된다라는 어떤. 저는 체념하고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악수하듯이 손을 잡고 바로 놓자 기사님은 기분 좋게 앞으로 몸을 돌리시며 안 떠는 거 보니 새댁이 맞네. 아가씨였으면 떨었을 텐데 이게 뭐야. 이 포인트에서 사실 고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네. 하시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자 드디어 나도 사연 한번 보내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미 택시는 올림픽대로 한복판에 있고 비는 계속 오고 차는 꼼짝을 안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요파시 버프로 마음의 위안을 삼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좋아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라 드릴 말씀이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예. 위로로 나름 삼고 버티는 힘이 됐다니 또 뭐 다행인 것 같기도 하지만 네. 애초에 그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그러니까 격렬하게 말이에요. 저항을 하셨으려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나 기사님의 기행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아까 하던 감람나무 이야기를 중단하신 것이 못내 아쉬우셨는지 네. 다시 그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세계에 예수님 다음으로 2명의 선지자가 더 오시는데 그 두 분 모두 한국 땅에서 나셨어. 네. 스타트 네. 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니신다더니 저는 환단곡이라도 말씀하시나 했더니 네네. 그 두 분을 내가 모두 만났어요. 첫 번째 분은 우리 부모님께서 그분하고 생활을 같이 하셨다니까. 내가 7살에 그분을 뵈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분 주변에 가면 향기가 났어요. 안승준도 향수 뿌려요. 그게 뭐야? 땡땡도 부끄러워. 뭐 이런 거. 세댁 땡땡촌 알지? 네, 알 것 같네요. 이 땡땡촌은 그 아실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기사님이 말씀하신 첫 선지자분은 땡땡촌을 만든 땡땡땡 장로였던 것입니다. 네. 기사님은 그 장로와 그 아들의 이야기를 한참 하시고 한강 옆에서 거적대기 깔고 부흥회하던 이야기까지 이어가셨습니다. 연세가 좀 되시는 분이네요, 기사님께서. 네. 네. 저는 왜냐면 이 땡땡촌이라는 그러니까요. 종교가 일사후퇴 이후에 생긴 맞아요. 종교라서 되게 오래된 건데. 네. 저는 건성으로 답해가며 이 일들을 어떻게 요파씨에 보내야 재미질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이미 글의 구성을 생각하고 있죠. 머릿속으로는. 한참 땡땡땡 장로의 설교에 대해 말씀하시던 기사님이 따라해봐요 하시는 겁니다.
When I say. 네? 아세이 하나님이. 그죠? 네. 당황해하는 저를 못 본 채 하시며 기사님은 하나님이! 라고 외치셨습니다. 아, 저는 왜 이 택시에 탄 걸까요? 교회에 다닐 때조차 이런 강압적인 목사님은 안 계셨는데. 제가 어차피 결국엔 따라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선뜻 열리지 않는 입을 타이르고 있는데 기사님이 다시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번엔 핸들을 박자에 맞춰 두들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렇게 들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아, BPM 맞춰서? 저는 차마 저를 룸미러를 통해 뚫어져라 바라보는 기사님을 보지 못하고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아, 분명히 되게 그 소심한 저항으로 되게 하기 싫다는 티를 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창밖 근데 바라보면서. 상대가 만만해 보였으니까 또, 네. 이 아저씨 막 나갔다고. 아이고. 이 성격이 약한 사람들이 진짜 손해 많이 봅니다. 네. 자괴감에 치를 떨고 있는 저에게 신이 나신 기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I can hear you. 이거 공연장이죠, 진짜. 아, 그쵸. 기사님의 목소리는 택시 안을 가득 채웠고 배에서 나오는 것 같은 소리에 묻어나는 신명은 네. 저에게 묘한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큰 소리로 따라할 수는 없어서 이전보다 조금 커진 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따라했습니다. 저의 소극적인 모습이 못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지만 그래도 기사님은 남은 성경 구절을 큰 소리로 외우셨고 저도 따라했습니다. 생략했나봐요. 네. 저는 기사님이 결국 땡땡촌 관련해서 전도를 하시려나 보다 하고 네. 남은 시간을 어찌 보내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참고로 이때가 출발한 지 30분 정도 후였습니다. 네. 기사님의 이야기가 급격히 변해 땡 장로가 두 번째로 올 선지자를 무시하고 본인이 두 사람의 몫을 대신하고자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 빼앗기고 결국 죽었다는 내용으로 흘러갔습니다. 아, 땡땡촌에 정파가 갈렸나봐요, 그 사이에. 아, 그렇네요. 몰랐네, 새로운 소식이네요. 네네. 아직 끝이 아니야?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쯤 기사님은 땡 장로에 대한 험담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 그러시더니. 얘기 흐름으로 봐서 이제 두 번째 선지자 편인가 그렇죠. 보네요. 네. 그래서 오신 분이 바로 두 번째 선지자야. 네, 그렇네요. 내가 그분을 20년간 모셨어. 네. 미치겠다. 땡땡땡 목사라고 알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하셨습니다. 네. 내가 그분을 처음 만나고 그분 말씀 들으러 다니니까 내 전 마누라가 이혼하자 그랬어. 아무 잘못도 없는 분인데 사람들이 시기해서 결국 여자 문제로 감방에 가셨어. 사실 상당히 존경하는 분일 텐데 이 기사님께서는 네. 감방 가셨다는 건 그냥 감방 가셨다고 쓰네요. 뭐 좋게 말해줄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입 감아셨어. 다 사람들이 모함한 거야. 그래도 그곳에서도 사람들 말씀 하나로 해 암도 고치고 그랬다니까. 기사님은 한숨도 쉬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 내용이 땡 목사가 교도소에 들어간 부분에 이르자 갑자기 기사님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사실 공포죠. 네. 정말 우셨습니다. 불쌍하신 분을 사람들 말 다 믿지 마요. 그분이 그럴 뿐이 아니야. 나쁜 놈들 다 마귀가 들어서 그래. 저는 뭐라 말을 해야 할지 정말 당장 차에서 내리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감정 기복이 저렇게 심하다니. 저는 그때부터 슬슬 이 택시기사님이 절대로 나쁜 마음을 먹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제 시간엔 절대로 돌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죠. 네네. 제가 탄 택시는 아직도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남단 1차선에서 거북이처럼 천천히 앞으로 나가고 있었죠. 네네. 제가 시계를 볼 때마다 기사님은 하시던 얘기를 멈추고 이곳에선 1차선이 제일 빠르다며 저를 안심시키려 하셨지만 그다지 효과는 없었습니다. 네, 그건 거짓말입니다. 네. 막힐 때 1차선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네.
울음을 그치시려고 이야기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시던 기사님은 네네. 새댁이 땡 목사님 앞에 가면 1m 근방에 가도 그분에게서 나오는 빛에 눈이 부시고 외모에 마음을 빼앗겼을 거야. 그분이 얼마나 잘생기셨는지 여신도들이 다들 반했었어요.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순화시켜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아마 네네네. 더 이상하게 말을 했겠죠. 그리고 더 이상해요. 아 그렇죠. 사실은 실제로 진짜 이상해요. 네. 저는 슬슬 기분이 나빠지려고 하는 걸 꾹 참고 드문드문 말에 추임새를 넣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신 건지 아니면 진짜 사연 때문에 참고 이렇게 그 얘기를 취재하는 기분으로 하신 건지 참 모르겠네요. 제가 택시를 많이 타면서 진짜 한 10년, 15년을 갈고 닦았거든요, 저도. 어떻게 추임새를 넣어야 중간에 말을 끊는다. 그렇죠. 네, 저도 고민 많이 합니다. 네. 물론 100분에 한 분 정도 대화가 재밌는 기사님이 있어요. 아, 그렇죠. 대화하고 싶은. 네네. 근데 그 경우를 제외하면 99%는 말을 어떻게 끊느냐도 연습하게 되곤 하지요. 네. 예. 기사님의 이야기는 점점 이상 방향으로 가더니 급기야 땡 목사님이 축복해주시는 물을 성수라고 하는데 그 물을 마시면 늙질 않아요. 나를 봐. 내가 몇 살로 보여. 하시며 룸미러에 당신의 얼굴을 가까이 대 보이셨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산 사람에게만 성수를 주는 것이 아니야. 이게 무슨 소리야. 자, 시체에도 땡 목사님의 성수를 뿌리고 기도를 해주시면 시체가 움직인다니까. 헉! 장르가 바뀌고 있어요. 레지던트 이블. 네. 좀비물로 바꾸고 있죠. 워킹 데드. 아니. 이게 아니구나. 아니, 시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거 왜 사람이 죽으면 몸이 뻣뻣해져요. 그래서 수의도 못 입히고 그래. 네. 근데 성수를 바르면 거짓말같이 움직인다고 굳은 것이 풀어지는 거야. 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성수를 발라도 다시 굳어요. 네. 그러면 또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돼. 알겠어요? 오 마이 갓. 점점점. 회댁도 나중에 가까운 분이 돌아가시면 할머니나 그러면은 땡 목사님을 찾아가 내가 보냈다고 하고 네. 성수 받아서 발라드려요. 하며 제 반응을 룸미러로 연신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룸미러를요. 네네. 사람 보는데 이용하면 그렇죠.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이분 막 우셨다가 흥분하셨다 이러고 지금 이 상황은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거고 네. 거의 곧바로 경찰을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그렇습니다. 상황인데요. 기사님에 대한 이제 이유 없는 폭력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네. 실내에도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어요. 맞아요. 빼도 박도 못해요. 이건 진짜. 네. 아이고. 저는 점점 무서워지는 마음을 달래기가 힘들었습니다. 네. 머릿속에서는 미드에서 봤던 온갖 요상한 이미지들이 지나가고 그렇죠. 더 이상 룸미러를 통해 기사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불안해하는 것을 아셨는지 기사님은 말을 돌리면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땡 목사님이 입으로 슉 하면 그냥 수돗물도 성수가 돼요. 네. 하시고는 기사님은 엄지와 검지를 휘파람 불 때처럼 말아서 입가에 대시고 힘차게 팔을 앞으로 뻗으며 슉 하셨습니다. 마치 자신이 땡 목사가 된 듯이 말입니다. 몇 차례 성수 만드는 모습을 몇 차례 시연하시고 네. 그 효능에 대해 한참 동안 말씀하시길래 저는 근데 왜 땡 목사님 계신데 안 가세요? 그렇게 믿고 따르는 분인데? 라고 물었습니다. 네. 그러자 기사님은 다시 한번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그분을 뵐 면목이 없어. 아까보다 더욱 격해진 기사님은 내가 새댁을 만나서 오늘 이렇게 마음속 말도 하고 눈물도 흘리는구먼 하셨습니다. 와. 이미 제 멘탈은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네. 울고 계신 기사님이 바로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운전석에 앉아있다는 사실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6시를 알리는 알람 소리가 들렸고 뭐요? 아까 몇 시? 다 4시 한 40분쯤 네. 하지 않으셨나요?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하는 시간이 이미 지났음을 알려줬습니다. 네. 감정을 추스르는 기사님의 눈치를 살피며 네. 급하게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에 전화를 하고 기사님께는 가급적 유치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네네. 제가 서두르자 기사님은 세댁 땡땡 성회라고 핸드폰에 쳐봐요. 그 무슨 대학교 쪽에 있는 거 나오지. 뭐해 어서 찾아봐. 하시며 저를 재촉하셨습니다. 저는 찾는 둥 마는 둥 하며 내릴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사님 여기요. 여기서 내려주세요. 그곳은 애들 유치원에서도 100m쯤 떨어진 데였습니다. 서둘러 차비를 계산하는 저에게 기사님은 한박 웃음을 지으며
세대곤을 만나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지. 나를 만난 건 정말 운이 좋은 거야. 꼭 땡땡 성회에 가봐요. 거기 애들 놀 수 있는 곳도 넓고 좋아. 나중에 우리 거기서 만나자고. 어?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는 네 안녕히 가세요 하며 황급히 차문을 닫고 건너야 하는 횡단보도 쪽으로 우산도 안 펴고 급히 달려갔습니다. 네. 아직도 가끔 저는 그 기사님이 룸미러를 통해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시던 것이 생각나곤 합니다. 남편은 네가 술을 마시고 겪은 일이라 뇌에 각인된 것 같다고 하지만 네. 그날 경험했던 불안감과 공포는 당분간 못 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회사 앞에서는 절대로 택시를 타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시 만날까봐 무섭거든요. 100번 양보해서 우울증이 있어 보이는 어르신이 나에게 감정을 쏟아내고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보기도 하지만 되도록 그런 것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과 하시길. 그렇죠. 나 말고 운전대도 잡지 말고 그렇죠. 바랄 뿐입니다. 네. 힘든 사연이었어요. 홍소림 씨 고생하셨어요. 네. 큰 고생하셨어요. 네. 끝에 말씀하신 게 솔직히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네네. 네. 기분 나쁜 대화를 피할 수 없는 공간에서 오래 하면 네. 그게 어디여도 무조건 오래 기억 남죠. 네, 맞아요. 네. 이건 근데 무조건 오래 남니다. 정말 힘든 부분이에요.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택시 타기 진짜 싫어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떻게 방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사실은 지자체가 돈 쓸 여유가 있죠? 그걸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업을 하는데 그게 지자체의 세금을 충분히 가져다주는 업계다. 네. 그러면 인성교육, 심리검사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네. 다른 나라는 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저는 국가나 우리가 표로 뽑아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인데 방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왜냐면 정말 서비스 정신 투철하고 당장 막 호텔에서 막 육성급 호텔에서 그 리크루트 해가도 시원치 않은 그런 서비스맨인 기사님들을 봐도 네네. 나쁜 기억이 더 오래 남잖아요. 그렇죠. 훌륭한 분들을 봐도. 네. 예. 큰 고생하셨다. 네. 예. 콘돔으로 위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